경매법원은 낙찰자에게 농취증을 요구하고 또 농취증을 안 가져오면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현황이 농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농취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낙찰자는 보증금 냈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현미경 경매 기본 강의에서는요, 농취증, 농업경영체, 그리고 농지연금을 위한 경공매까지 세부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물건은 현미경 경매레터 36호 물건으로 선정해서 메일로 발송한 물건이에요. 낙찰자가 벌써 2명이나 나왔는데요, 매각 불허가가 떨어져서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7월 8일 경매 기일이 잡힌 물건입니다. 면적이 226평 정도 되고요, 지목이 전입니다. 감정가액이 1,500만원 정도였는데 신건 가격이 1,000만원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죠. 농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농지처럼 쓰지 않는다는 거죠. 3번 유찰돼서 386만원에 2명이 응찰해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각 기일이 변경되면서 불허가가 되었고요, 다시 기일이 잡히고 1,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불허가가 되었어요. 농지에 불허가가 되는 요인은 농지가 농지처럼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보면 평범한 맹지, 맹지라고 해서 농지처럼 쓰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거죠. 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요건 미비로 경매법원은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자체는 현황 농지로 쓰이고 있지 않으니까 농취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결국 낙찰자만 여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저렇게 묘지만 없으면 충분히 농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묘지 때문에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죠. 낙찰자 지위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수로 저 묘지를 치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농취증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 요함, 미 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그러니까 낙찰자 2명은 보증금을 날렸어요.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장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 항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 활용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농취증이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누구나 눈독 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정가가 1,500만 원인데 최저가가 176만 5천 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야? 하고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은 농지경매에서도 특수경매에 속하는 물건으로 입찰 가격이나 경쟁이 큰 의미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익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꼭 필요한 서류예요.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농지는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 농지경매에서는 농지를 농지답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묘지나 건물이 들어선 농지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농취증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일반적인 경매 진행 절차는 매각 허가 결정을 거치고 대부분 허가로 나와 잔금 일정이 결정돼요. 물론 불허가 결정이 나오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경매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취증이라고 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서 불허가 결정이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농취증 문제를 확실히 하고 입찰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필지의 경매에서 3개월간은 유효한 농취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지 경매에서 농취증을 꼭 미리 발급받고 농지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농지 경매에서 가격이 저렴한 농지는 대부분 어떤 하자가 있는 농지예요. 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농지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입찰 전에 미리 농취증을 발급받고 입찰에 참여해야 낙찰에도 안전하고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농지 경매에서 농취증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입찰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우선 해당 지자체에 가서 미리 농취증을 신청하고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면 농취증을 발급해 주겠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의 땅인데 농지로 바꿔야 농취증을 줄 수 있다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한 요구거든요. 이런 물건을 그냥 무턱대고 가서 농취증을 신청하면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고요.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는 농지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아마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미경 카페에 가셔서 원상복구 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보십시오. 유튜브로도 작성 요령을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하나씩 따라하면서 배워보십시오. 아마 금방 깔끔하고 설득력 있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상복구 계획서와 함께 농취증을 신청하시면 농취증 발급이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고요. 지자체별로 보통 3개월 정도 원상복구 계획을 실현하라고 확약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농취증 발급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농지를 낙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에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매 법원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농취증 발급을 요구는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취증 반려 처분 사유서로 농취증을 대체하기도 하니까 미리 이 부분도 경매 법원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전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경매 법원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니까 미리 해당 경매 법원에 꼭 문의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경매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유찰이 여러 번 되면 응찰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낙찰자가 나와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옵니다. 우선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법원이 앞장서서 지키는 모양새가 됩니다.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가 되면서 농취증 때문에 낙찰자가 나와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경매레터 36호 물건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지만 이번에 낙찰자가 나올지 또 유찰이 될지 저도 쉽게 예상이 안 돼요. 분명히 저가격이면 누구라도 군침을 흘리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앞에 2명의 낙찰자가 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면 쉽게 낙찰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입찰하기 전에 농취증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몰라도 낙찰해서 그때 농취증 신청해도 되겠지 하는 느긋한 생각은 오히려 낙찰자에게 가슴 졸이는 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참,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마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낙찰자가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로 농취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다음 매수자도 원상복구 계획서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꼭 원상복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이것도 꼭 잊지 마십시오. 또다시 원상복구 계획서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농지는 계속해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경매 농지에서 농지를 농지처럼 쓰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낙찰자에게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고 농취증을 발급하는 거죠. 계속해서 원상복구 계획서로 농취증을 임시로 발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농지 원상복구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를 농지처럼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의 농취증 발급 여부는 사실상 원상복구 계획서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렴한 농지 경매에서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농지의 활용 가치를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경매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결책은 있어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낙찰자가 되면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골칫덩어리 부동산을 떠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경매의 절차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